일단은 최초 상태로 복원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가상머신 키시면 이렇게 로그인된 상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 하나 추가해 볼게요. add 유저 코리아 IT. 자, 계정 추가했으면 추가한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설정해줍니다. 비밀번호는 코리아 123113으로 해주시고요. 하셨으면 이제 계정 비밀번호 설정했고 또 계정 추가했으니까 이제 원격 접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푸티로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하는 설정 중에 서버를 껐다가 켜야 되는 그런 설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원격으로 넘어갈 겁니다. EMP0S3 얘는 NAT 방식인데 NAT 방식이에요. NAT 방식. 그래서 이게 켜져 있어야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데 이거로 할 건 아니죠. 그래서 호스트 전용 어댑터로 할 건데 일단은 이게 켜져 있어야 돼요. 그 전에. 그래서 맨카드부터 킬 겁니다. if업 EMP0S3 그래서 확인해보면 EMP0S3 켜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리눅스 설정할 겁니다. 이거는 설정하고 나면 컴퓨터를 껐다 켜야죠. 그래서 서버실 탈출하기 전에 재부팅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나가야 좋으니까 설정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죠. 여기서. 그래서 셀리눅스 경로는 모르겠으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로케이트라는 거 이걸로 해서 사용해서 검색하시면 돼요. 자, 셀리눅스의 경로는 BIM etc 셀리눅스의 컨피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 셀리눅스 있죠. 자, 이 셀리눅스를 인포싱이 아니라 디세이블드로 바꿔 놓는 거예요. 이렇게 바꿨으면 저장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 컴퓨터에 로그인한 계정이 루트잖아요. 그래서 루트여서 이 수도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셀리눅스 설정했으니까 껐다 켜면 돼요. 그리고 켜기 전에 네트워크 설정을 할 건데 이게 가상머신이 꺼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네트워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꺼주고 다시 버추얼박스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네트워크까지 왔으면은 여기서 어댑터 2 있죠? 여기서 네트워크 어댑터 사용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호스트 전용 어댑터라고 있어요. 이걸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샵 붙은 거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도커 툴박스 있죠? 이거 도커 툴박스 설치하고 나서 생긴 건데 이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샵 없는 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다시 켜야죠. 다음에 로그인하고 로그인했으면 이제 호스트 IP 변경됐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ENP0S3 랜카드 항상 켜지도록 설정 안 했으니까 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켜진 거 확인됐고요. 그러면 일단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푸티로 가기 전에 수도어스 알죠? 거기에다가 코리아 IT 계정 먼저 등록할게요. 수도어스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슬래시 루트 검색해서 바로 찾았죠? 여기다가 코리아 IT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줬으면 저장하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코리아이티 계정 수도호스에 등록했고, 이제 푸티로 접속하겠습니다. 푸티 켜시고요. 푸티 켜졌습니다. 그러면 푸티까지 켰으니까 일단 전에 있던 걸 로드하고 여기만 좀 바꾸면 되겠죠? 뭐였지? 107 107이네요. 107 잠깐 1 맞냐? 192 168 56.107이네 56.107 여러분들께 있겠죠? 붙여놓고 전에 있던 거는 삭제하고요. 새로 만든 거 저장하고 여기서 이제 뭐 더 해야 될 거는 없고요. 자, 오픈하면 이제 원격 접속 됐습니다. 로그인까지 해 주시고요. 이 수도호스 등록은 여기 와서 해도 되는데 수도호스 등록하려면 일단 전제가 뭐예요? 루트로 해야 된다는 거죠. 루트로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 가상 컴퓨터 있죠? 서버 컴퓨터 안에서 작업한 겁니다. 뭐 그렇게 안 하고 할 거라면 여기 푸티로 와가지고 SU 입력하고 여기서 작성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수도호스에 등록했으니까 내가 관리자 권한으로 돌아가는 명령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랜카드 설정 있죠? EMP0S3 항상 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config 네트워크 스크립트였나? 이거였던 것 같은데. 뭐 외워지면 좋은 건데 설정 파일 경로는 뭐 외워지면 좋은 건데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온부트 설정을 yes로 바꿔주고요. 바꿨으면 저장하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쉽죠? 설정사항 변경된 거 적용해야 되니까 관련 내용 재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껐다 켜주면서 변경사항 적용됐고요. 이제 패키지 매니저 염이라는 거 설치해야죠. 그리고 뭐 질문 같은 거 할 수도 있으니까 Y 그래서 자동응답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것도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조금 시간 걸리니까 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듀플리케이트 세션 있죠? 여기 클릭하면 나오는 거 듀플리케이트 세션으로 들어와서 잠깐 그래서 엔진X 설치해야 되는데 이 CentOS가 보수적 관리에 의해서 엔진X는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엔진X 그 설정 파일 있죠? 그걸로 찾아갈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거 가져다 쓰시면 돼요. 여기 아니고 붙여넣기 하고 그래서 띄워넣기 모드 상태로 들어와서 내용 갖다 씁니다.
붙여넣기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나가고. 그러면 이게 아직 안 됐네. 그래서 만약에 혼자 하다가 잘 안 됐으면 지금 따라 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영상 보고. 그리고 하다가 안 됐다. 그러면 나는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어디선가 빠뜨린 게 있어서 안 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리눅스 서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 컴퓨터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안 됐으면은 분명히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그러면 조금 기다리다가 이제 최신 버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완료되면. 네, 완료됐고요. 이것도 엔진엑스 설치하는 거. 여기 있나? 네, 엔진엑스 설치하는 거 명령어 가져다 쓰시면 돼요. 네, 설치 완료했으면 이제 엔진엑스 켜야죠. 근데 키기 전에 상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지금 inactive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dead. 그 다음에 스타트 해주고 enable까지. 네, enable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하고 확인하죠. 상태는. 자, 그러면 이제 액티브 잘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엔진엑스 설치하고 나면 뭐 할 수 있죠? 뭐 이거 실행까지 했으니까 웹서버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해지겠고, 뭐 그 중간 과정도 있지만 일단은 내부 접근 테스트 먼저 해보는 거예요. wget. 이 wget은 리눅스 안에서 브라우저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죠. 접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80 포트가 기본이니까 얘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는 HTTP 이게 생략된 거죠. 생략 가능하니까. 자, 그럼 이제 205K 나왔으면 잘 된 겁니다. 그러면 index.html saved라고 되어 있죠. 이거 다운로드 왜 하는 걸까요? wget. 얘는 이제 윈도우로 치면은 브라우저랑 같은 포지션인데 윈도우에서 윈도우에서 네이버를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근데 리눅스는 네이버 화면에 HTML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요청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랑 같아요. 여기다가 네이버 도메인 입력하면 다운로드해요. 네이버의 index.html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웹서버는 로컬에서 돌리고 있는데 이 CentOS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127.0.0.1 누구일까요? 얘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돌리고 있는 웹서버에 접근한 거예요. 80 포트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index.html 받은 거고,
여기서는 이제 네이버에다가 요청을 보냈으니까 다운로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록을 살펴보면 파일이 2개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에 .1이 붙은 건 뭘까요? 이런 거 윈도우에도 비슷하게 있죠. 이름 같으면은 뒤에다가 1 붙잖아요. 똑같습니다. 파일명 중복이라서 그래요. 이것도 index.html, 이것도 index.html.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신 가능한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웹서버 잘 돌아가는지까지 확인했고, 이제 외부 접속 시도해 보겠습니다. 리눅스 안에서 이 돌아가는 웹서버 엔진X에 들어가려면 IP 주소를 입력해야죠. IP 주소가 뭐였지? 이거네. 입력해야죠. 그리고 80은 이제 80 기본 포트니까 굳이 안 써도 되긴 합니다. 자, 근데 들어가려고 시도하면 안 되죠. 계속 로딩 중이죠. 외부에서 접근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방화벽 때문이죠. 파이어월 이거 있었잖아요. 얘를 끄고 비활성화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탑을 해야죠. 파이어월 D까지 붙여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거 끄고 나서 새로 고침하면 나오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켜지지 마 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disable. 여기는 그냥 disable이에요. disabled가 아니라. 그럼 이제 알아서 80 포트로 들어갔을 때 index.html 자, 파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브라우저에서 내가 보낸 이 요청 어디로 보내고 있을까요? 이런 요청 자체는 리눅스에다가 보낸 게 맞습니다. 푸티가 접속한 환경에 보낸 게 맞아요. 80 포트로 보냈고요. 리눅스 안에 있는 이 엔진X에 80으로 들어오면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보여주고 있는 이 문서 이 파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파일은 웹루트 폴더에 있죠. 엔진X 설치하면 자동으로 잡아주는 웹루트 폴더 안에 index.html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이런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찾아가 볼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 파일이 존재하는 경로를 찾아야 돼요. 찾는 거는 locate 쓰면 되고 locate nginx 일단은 locate 하기 전에 이게 이렇게 적게 나올 리가 없단 말이죠. 업데이트 db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쵸? 좀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웹루트 폴더가 있다는 건데 어디에 있을까요? 웹루트 폴더 관련한 설정 파일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검색해도 어디를 들어가야 찾을 수 있겠다.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잠깐. 여기? 잠깐 여기가 아니라 얘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여기까지인 건 맞는데 일단은 뭐 여기로 가보죠. 그러면 ls 하면은 뭐 여기에 있는 거겠죠? 여기서 뭐 있겠죠?
그래서 뭐 conf.d를 봐야 되는지 nginx.conf를 봐야 되는지 그래서 둘 다 찾아가 보면 돼요. 그러면 conf.d는 이제 색깔이 다르니까 폴더네요. 그러면 nginx.conf는 파일이고, 그래도 헷갈리면 그냥 둘 다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폴더는 편집기로 못 들어가지만 문서는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들어와서 보면은 뭐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거 알고 있는 형태인가요? 아니죠. 웹루트 폴더 관련해서 봤을 때 이런 형태 아니었죠. 다르니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conf.d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default.conf가 있는데 이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왔더니 봤던 게 있는 거죠. 뭐 로케이션, 루트, 인덱스, 뭐 listen 80, 서버네임 이런 거 본 적 있죠. 여기서 이제 루트 경로를 바꿔야 돼요. 이 경로. 자, 그러면 웹루트 경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루트 웹에 사이트 0에 퍼블릭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이걸로 웹루트 설정하고요. 그 버추얼 호스팅 할 때 사이트 1, 2, 3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나가고요. 경로 바뀌었으니까 재시작하고, 재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 해보면 404 낙가운드 나오죠. 왜냐면 경로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경로만 만들어졌으니까 그 경로에 해당하는 폴더를 만들어야겠죠. mk의 dir 한 번에 만들어야 되니까 p 옵션 주고 웹에 사이트 0에 퍼블릭. 그러면 이제 생겼을 거니까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제 폴더가 생겼으니까 전과는 다른 변화가 생겨서 새로 고침해보면 에러 내용 바뀌어있죠. 403 포비든 이거 나온 이유는 현재로서는 index.html 파일 이게 없어서요. 못 찾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만들면 되겠죠. 여기 안에다가 만들 겁니다. 뭐 내용은 사이트 0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새로 고침 해보면 이쪽에 사이트 0이라고 나올 거예요. 나왔죠? 그러면 이제 nginx 기본 웹루트 폴더까지 설정했고,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버추얼 호스팅, 버추얼 호스팅이죠. 버추얼 호스팅인데 버추얼 호스팅 하려면 또 경로가 필요하죠. 사이트 1, 2, 3이라는 폴더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웹 폴더에다가 사이트 0 복사해가지고 사이트 1, 2, 3 만들겠습니다. 근데 만들기 전에 지금 이 웹루트라는 폴더의 소유자가 루트로 되어 있으니까 소유자부터 변경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chown, change owner라는 걸 사용해서 koreaIT 소유자가 그룹을 koreaIT로 바꿔주고요. 현재 폴더를 대상으로 그 밑에 나오는 모든 하위 폴더 및 파일 이렇게 해주면 바뀌어있죠. 루트에서 koreaIT로 바뀌어있습니다. 이제 이 웹폴더 안에서는 적어도 수도 안 쓰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웹폴더에서 해야 되고요. 복사도 수도 안 쓰고 할 수 있겠네요. cp recursive 사이트 0
사이트 1. 그러면 사이트 1 복사되어 있을 거고, 사이트 2, 사이트 3. 이거는 할 필요가 없죠. ls 하면 이제 0, 1, 2, 3. 총 4개 생성됐고요. 그리고 이제 각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이 사이트형을 이제 복사 받았으니까 index.html 안에 사이트 0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좀 수정해야겠네요. 그러면 빔에 사이트 1에 여기는 사이트 1로 바꿔주면 저장하고 나가고,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2라고, 여기는 3이죠. 이렇게 바꿨고, 그러면 이제 진짜로 버추얼 호스팅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버추얼 호스팅에 대한 설정 파일 어디다 만들어야 될까요? 어디에다 만들어야 될까요? 그것도 알아볼 수 있죠. 여기에 nginx.conf 설정 파일에 include 있잖아요. 요런 경로에 있는 이름 상관없이 확장자명이 무조건 conf인 파일 include 하겠다 라는 거니까 conf.d 안에다가 버추얼 호스팅 설정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conf.d로 이동해줍니다. 그러면 이 default.conf 옆에다가 만들면 돼요. 이름은 뭐 상관없다 했죠. vhost.conf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써야 하는 내용은 소스 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스 페이지에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잠깐. 여기 걸로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3개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게 8011에 사이트 1, 그리고 여기는 8012로 하죠. 사이트 2로 8013, 그리고 3으로. 자, 이러면 이제 버추얼 호스팅 끝났죠. 포트는 8011부터 8012, 8013.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고요. 그러면 이제 버추얼 호스팅 세팅했으니까 내가 이 세팅한 내용이 바로 적용됐을까요? 확인해보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버추얼 호스팅 포트 8012를 입력해보는 겁니다. 사이트 연결할 수 없다 나오죠. 재시작해야 돼요. 변경했으니까. 재시작했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 호칭 사이트 1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포트 8012도 사이트 2 잘 나오고요. 8013 사이트 3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커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도커 한번 설치할 건데, 왜 업데이트 db를 한번 했냐면 이렇게 한 번에 다 할 건데 중간에 이제 암호 물어보면은 한번 씹히니까, 그래서 막히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붙여넣기 하고 좀 기다리죠.
여기서 엔터 한번 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네이블 활성화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커까지 완료했고요. 일단은 홈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까지 설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까지가 세트라고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엔터 쳐주면 됐습니다. 그래서 컴포즈의 경우는 당장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설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도커도 설치했다,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도커 명령어 사용하면 뭐라고 하죠? permission denied. 권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커 명령어 앞에다가는 sudo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매번 그러고 있을 수 없으니까 sudo 안 써도 도커 명령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죠. 유저까지.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도커 명령어 쓰면 변함 없습니다. 껐다 켜야 돼요. 푸티는 duplicate session 쓰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까지 해놓고 다시 도커 명령어 사용하면 되죠. 이제 더 이상 이제 sudo 안 붙여도 되고, ipAddr 해보면 도커가 설치된 이후에 랜카드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거 설치하고 나면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커에서 이미지 실행할 때 설치하는 거는 풀이라는 명령어였죠. 근데 런으로 바로 실행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런으로 실행할 때 푸트포워딩 옵션도 주고, 그리고 이 얘기는 좀 도커 툴박스 쓰던 때인데 어디지? 이 디폴트 얘가 도커 툴박스였죠. 여기서 설정 보시면 네트워크에서도 푸트포워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기본 흐름만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쉽고, 그 가상화라는 기술이 어떻게 들어가든지 흐름은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네트워크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DB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DB가 여기 바로 있죠? 복사하고 붙여놓고요. 없으니까 설치해 놓은 거고. 자, 설치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MySQL 클라이언트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 CentOS 있죠? 리눅스 환경에 그 MySQL 접속기 없습니다. 리눅스에다가 그 CentOS 환경에다 MySQL 뭐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안 했잖아요. 서버도 다운로드 안 했고. 그래서 이런 설정은 지금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이런 설정을 했던 이유는 우리 그 CentOS에서 그 MySQL 접속키를 통해 여기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마리아DB에다가 접속하려고 했던 설정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커 안에 있는 곳을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은 프로세스 한번 확인해주고 잘 돌고 있죠. 그러면 돌고 있다는 건 접속 가능하다는 뜻인데 현재 CentOS는 접속기가 없으니까요. CentOS에서 바로는 못 들어가고 그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간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 명령어 주입하는 거 exec 도커 exec,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니까 IT 하나 붙여주고 컨테이너 이름 써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리아DB니까 마리아DB라고 써야 돼요. MySQL은 이제 안됩니다.
입력하면은 이제 이 환경 변수로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왔죠. 돌고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CentOS 환경에다가 PureFTPD를 좀 설치할게요. PureFTPD 이거 설치하기 전에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네 먼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하려고 할 때 그 쿨타임 지나면 아무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명령어는 씹혔으니까 얘는 실행 따로 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삭제했으니까 설치합시다. 설치해주고요. 그 다음에 엔터 쳐서 여기 있죠? 내용 변경하면 돼요. 근데 이게 MySQL한테 권한 위임하는 거였죠? 그래서 MySQL config 파일 여기 앞에 있는 주석 해제하면 됩니다. 주석만 풀면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설정 이거 그 다음에 필요한 설정 이거 해주고요. 근데 일단은 소켓 부분 있죠? 소켓 부분 요거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될까요? 얘는 아니죠. 마리아DB를 컨테이너로 운영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바꾸는 경로는 일단은 차치해두고 나머지만 바꿔주세요. 그러면 유저는 루트가 아니라 pure ftpd고 비밀번호는 코리아 12313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여기는 클리어 텍스트. 자, 여기까지 해놓고 저장하고 나갑니다. 근데 일단은 경로를 이제 찾아야 돼요. 소켓 부분. 일단 업데이트 DB 한번 해놓고 로케이트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MySQL이고 파일 확장명이 소켓이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죠. 나오긴 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경로죠? 그 MySQL 마리아DB 컨테이너 할 때 마운트 볼륨으로 했던 경로입니다. 이 경로 호스트 환경에 있는 경로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mysqld.socket이라는 이 소켓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설정 파일이 뭐지? 경로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거네. 여기를 소켓 파일의 경로를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잘 보면 이 소켓 경로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마운트 볼륨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에 접근하기 위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접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 마리아DB에 직접적으로 접근 못하니까 얘랑 동기화된 이 폴더를 통해서 얘를 작업하면 이 안쪽에 있는 폴더를 작업하는 효과를 보는 거죠. 아시겠죠? 저장하고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 파일 변경했으니까 뭐 재시작하면 되는데 우린 아직 켜지도 않았어요. QFTPD를 설치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키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활성화까지 해주죠. 그 다음에 상태도 좀 봐주고, 그러면 액티브 들어와 있죠. 잘 켜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좀 설치하고 바로 켜고 활성화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설치하고 설정한 다음에 켰어요. 그래서 재시작 안 한 겁니다. 그럼 이제 QFTPD 설치했고 컨테이너 안에 있는 마리아DB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실제로 FTP 계정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좀 추가해야겠네요. IT에 마리아DB 1, 마리아DB UP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루트로 들어왔죠? 루트로 들어왔으니까 루트만 할 수 있는 이 계정 생성도 한 번에 해야겠네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도 계정을 안 만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계정 생성도 스토어 페이지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생성. 마리아DB 계정 생성 밑에 있는 이 명령어 있죠? 복사해가지고 얘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미 입력되었고 안되는구나. 엔터 쳐주고. 그러면 또 어떤 계정을 만들어야 되냐면 그 FTP 계정 사이트 1, 2, 3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 1, 2, 3이라는 계정도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또 계정 생성이 마리아DB에 지금 134로 되어 있는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1, 2, 3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지금 이 사이트 4로 되어 있는 것만 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혹시라도 좀 성급하게 하다가 사이트 4까지 만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였지? 데이터베이스 PureFTPD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추가 데이터 추가 이거 있죠? 일단 이거 3개 먼저 돌리고요. 그 다음에 잠깐 지금 PureFTPD 계정은 안 만들었죠? 잠깐만. 그러면 QFTPD 설정 통해서 이 MySQL에다가 FTP 그 계정 관리할 수 있는 거 위임했잖아요. 그래서 QFTPD 계정을 만들어야 FTP 접속기 이용해서 접속했을 때 접속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은 로그인 페일드 떠요. 로그인 페일드. 그래서 235K가 나오게 하려면 QFTP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기 전에 잠깐 아직 유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명령어가 그랜트였으니까 그랜트를 한번 찾아보죠.
이거 말고 QFTPD, 네,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만들었으니까 이제 계정 만들었으니까 일단 루트로 작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코리아 IT로 접근할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이트 1, 2, 3 데이터베이스 만들겠습니다. 사이트 4라는 계정까지 만들었으면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4까지 만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해봐야죠. 엔터. 자, 그러면 이제 논이었던 거에서 QFTPD로 바뀌었죠.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내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테이블을 생성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졌을 거고, 만든 테이블, 유저스라는 테이블에다가 인서트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사이트 4 만든 사람들은 하나 더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주죠. 유저스 테이블. 사이트 1, 2, 3 잘 들어있습니다. 문제없고, 그러면 이제 CentOS 환경에서 FTP 접속 확인해야 되는데 FTP가 없죠. 설치해야 됩니다. FTP 설치하고요. 얘는 최신 버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컬로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이름은 사이트 1로 할게요. 바로 이렇게 235K 이게 나오면 된 겁니다. QFTPD 계정을 안 만들었으면, 이게 없었으면은 어디라고 해야 돼? 여기 이 자리에 로그인 페일드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거 좀 나오는 속도도 되게 느리고. 그러면 이제 나가지고 FTP 접속도 문제 없으니까 파이썬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자, 이미지 다운로드 중이고요. 완료되면 파이썬 1이라고 이름 붙인 컨테이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시로 들어갈 거예요. 배시로. 네, 완료됐고, exec 컨테이너 이름에 배시. 자, 들어가면은 이제 컨테이너 안으로 배시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염 패키지 매니지 같은 apt-get 이거 업데이트 할게요. 업데이트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컨테이너에는 앱로케이트랑 빔 없으니까 설치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db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패키지 매니저 있죠? 얘도 업데이트 해줍니다. PIP 업그레이드.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장고랑 MySQL 클라이언트 설치해줍니다. 그 다음에 설치가 잘 돼있는지 PIP 리스트 한번 봐주고요. 그러면 이제 MySQL 클라이언트랑 장고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면 되겠네요. 하기 전에 지금 루트에 있으니까 경로를 한번 바꾸겠습니다. 이 경로로 가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왜냐면 마운트 볼륨이니까. 이 폴더가 없다가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비어있을 거고, 비어있는 상태를 얘가 덮어쓰기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프로젝트는 여기 그러면 이 안에 settings.py 뭐 이런 거 생겼을 겁니다. manage.py구나. 베이스 안에 있나? 베이스 안에 있네요. settings.py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됐고, 그 다음에 이 서버를 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서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으로 한번 접속해보죠. 브라우저로. 잠깐 이거 기본 포트가 몇 번이었지? 기본 포트를 8000으로 했네요. 기본 포트가 8000이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거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이 allowed host라는 거에다가 이 IP를 집어넣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세팅 파일로 들어가면 되겠죠. 세팅, 이게 베이스 안에 있었으니까 cd 베이스 이 안으로 들어가서 dir settings.py 여기서 이제 allowed host 찾아가지고 한 번에 나왔으니까 복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들어온 김에 데이터베이스까지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서페이지에 있죠.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사이트 2로 들어가는 거고, 잠깐만, 서페이지에서 이게 아마 3306일 거예요. 이거 3307로 한 게 지난번에는 이제 최초 상태로 돌리기 전이라 그 호스트 외부 있죠. CentOS 환경에서 MariaDB가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3307이었는데 3306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고 기본 프로젝트는 SQLite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컨테이너로 동작하는 MariaDB 1에 접속하게 만들어주는 설정이고, 사이트 2는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려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 여기는 이제 사용자 이름, 내가 뭐 사이트 2로 접속하겠다, 사이트 2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 이거는 뭐뭐 있냐면 코리아 IT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퓨어FT PD 있고,
사이트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코리아 IT로 접속할 거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이트 2는 사이트 2라는 데이터베이스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가지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코리아 IT 계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이트 1, 2, 3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장하고 나가죠. 네, 나가고 일단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런 서버. 아하. 밖으로 나왔으니까 주입해야겠네요. 네. 잠깐 이게 어디였지? 이거에 뭐였지? 여기 나와 있나? 매니지.파이네. 마이그레이트. 아니, 마이그레이트가 아니라 서버 키려는 거니까 런 서버 해야죠. 0.0.0.0 8000. 그러면 이제 서버 다시 켰으니까 여기 새로 고침 해보면 잘 돌아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정 바꿨잖아요. 마이그레이션도 해줘야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여기 설명 나와 있죠. 그래서 변경사항 알려주는 행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하고, 그래서 이러고 나면 이제 SQL 요구 켰을 때 왜 멈췄지? 됐다. 코리아 IT로 잠깐 이게 지금 IP 잠깐 몇이었더라? 아하. 어디지? EMP 여기 있다. 56.107이네요. 접속해보면 이제 새 연결해야 되니까 이거 이름 변경만 하죠. 3306 해주면 사이트 2로 들어갔으니까 테이블이 새로 생성된 거, 마이그레이션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하면 이제 여기에다가 실제로 운영할 때 넣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운영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서비스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세팅하고 돌리고 외부에서 접속하면 들어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라는 거는 내가 작업한 컴퓨터 말고 다른 컴퓨터, 물론 이제 도메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따로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베이스 프로젝트만 내가 만든 거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고 방식이에요.